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는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안녕하세요. 저는 소유입니다. 저는 혜화입니다. 그리고 피비입니다. 야 저희가 오늘은 약속드린 대로 저번에 소개시켜드린 레이니데이 뉴욕 와우. 이야기 해볼 거고요. 샬라메 시리즈냐며. 그렇네. 또 시간 관계상 근황 얘기 여러분 궁금하신 거 맞는지 잘 모르겠고 요즘에. 아무튼 근황 얘기는 다음에 드리도록 하고 영화 얘기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자, 이 레이니데이 뉴욕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 5월에 개봉을 했던 작품이고 촬영 기간은 17년도에 촬영을 했네요. 되게 개봉까지 시간이 좀 걸렸던 작품. 그러게. 감독은 우디 앨런. 어디서 들어봤는데? 미드나잇 파리? 아, 맞아요. 로마에서의 뭐 그런 것도 약간 그런 류시구나. 아닌가? 맞아. 미드나잇 파리. 네. 투 로마 위드 러브가 있어. 약간 도시 시리즈가 좀 있네요. 맨하탄도 있음. 오호. 맨하튼. 맨하튼. 아무튼 뭐 이런 분이고 우디 앨런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사람이 코미디 작가도 하고 스탠드업 코미디도 하고 영화 감독도 하고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스캔들 스캔들 같은 것도 좀 있었고 그러면서 사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티모시 샬라메와 사이가 안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아무튼 간에 되게 재밌는 이력을 가진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그냥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쵸. 아메리칸. 뉴욕에서 태어나고 뉴욕 대학교를 다닌 그런 사람으로서 어떤 자신의 홈타운에 대한 러브레터가 요즘 많네. 홈타운에 대한 뭐 그런 자신의 찬사 이런 것들을 바친 그런 작품이 바로 레이니데이 뉴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닝타임 너무나도 사랑스럽게도 92분이고요. 이야. 저는 영화가 90분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법으로 만들어야 돼. 100분을 넘지 맙시다. 90분 안에 충분히 다 할 수 있다. 이것저것 요구합니다. 이것저것 요구를 합니다. 자, 출연한 배우들은 이 주인공 개츠비 웰스 역으로 티모시 샬라메, 그 다음에 애슐리 앤라이트 역으로 엘 패닝, 다코타 패닝의 동생이죠. 전 몰랐어요. 이 첸 타이렐 역에 셀레나 고메즈, 이 사람 가수 아니에요? 이 사람 원래가 디즈니의 배우로 나온 사람입니다. 오, 약간 젠데이아 같은? 맞아요. 그래서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오. 할 줄 아는 그런 아주 다재다능한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 첸 타이렐 역이 개츠비나 애슐리에 비해서 좀 많이 어린 역할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셀레나 고메즈가 이 두 배우에 비해서 또 나이가 조금 있단 말이죠. 뭐 엄청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되게 나중에 이제 다 영화 2번이나 보고 나서 이런 거 찾아봤는데 좀 신기한 포인트였어요. 되게 한 10대 느낌 나게. 맞아. 애기 같아. 잘했다. 실제로 아마 티모시 샬라메랑 한 3살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더 누나. 맞아요. 3살 누나입니다. 그 다음에 주드로, 디에고 루나, 리브 슈라이버 등등의 배우가 나옵니다. 예. 자, 뉴욕 근교의 야들리. 야들. 어감이 독특하죠. 야들. 대학교에 다니는 개츠비는 전에 다닌 번지르하고 허울뿐인 대학교에 시물이 나서 편입을 했지만 그래봤자 대학이 다 대학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지루하게 학교를 다니던 찰나 아주 사랑스러운 여자친구 애슐리를 만나가지고 학교를 좀 재밌게 다니고 있습니다. 마침 또 자신의 약간 헬리콥터 마미가 좋아하는 어떤 애리조나 투손에 있는 거물 은행가의 딸이에요. 뭐 이 가문의 딸이라면 뭐 괜찮은 걸 엄마도 좋아하고 어머니도 좋아하고. 우리 가문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잘 지냅니다. 그런데 애슐리가 어느 날 교내 신문사에서 영화 관련 기자로 활동하고 있어가지고 맨하튼에 평소에 좋아하던 롤란 팔라드 감독을 인터뷰할 기회를 얻어가지고 뉴욕으로 떠나기로 해요. 그런데 개츠비가 마침 이제 포커로 돈을 좀 벌어가지고 좋아 그러면은 내가 뉴욕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뉴욕 풀코스 가보자. 그렇죠. 개츠비가 또 뉴욕 출신이었죠. 뉴욕 출신이니까. 근데 엄마 돈을 쓰면은 엄마가 개최하는 독서 모임인가 무슨 파티에 가야 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가을 파티. 파티 가기 싫으니까 이제 자기가 딴 돈으로 한번 에스코트를 해주겠다 이런 마음을 안고 뉴욕으로 함께 떠납니다. 여기 애슐리가 입고 있는 옷이나 개츠비가 입고 있는 옷도 잘 보잖아요. 흰색 없고
까만색 없습니다. 음. 색깔을 잘 쓰더라. 애슐리는 제이드 그린, 에메랄드 그린 그런 색깔의 니트를 입고 있는데 맞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색깔이거든요. 어울리기 쉽지 않은 색깔을 입고 있죠. 나 그 색깔 있어. 니트. 다음에 입고 오세요. 여름이지만 입고 오세요. 라? 캐시미어 니트. 쪄 죽이자. 원래 패션은 더울 때 더운 겁니다. 소요찜. 제가 죽는 꼴을 보고 싶으시다면 한번 그게 소원이시라면 아무튼 뭐 다음에 한번 티모시 옷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잔나비 최정훈님이 아, 맞아. 예전에 이제 커스텀 멜로우라는 브랜드의 화보를 찍은 적이 있는데 그런 느낌이었어서 약간 좋았습니다. 자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깜짝이야. 이 개츠비가 입고 있는 그 코듀로이 팬츠 이 색깔이 약간 오묘해. 약간 초록색 같은데 아. 그리고 그 뭐야 티셔츠 약간 자주색 티셔츠 위에 샴브레이 워크 셔츠 입고 그 위에다가 그 갈색 해리스 트위드 자켓을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옷이 우디 앨런이 한 30년 40년 동안 입던 옷이야. 아하. 항상 이런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절별로 쌓는 레이어가 있는데 이게 약간 딱 요 날씨에는 요 정도 레이어를 쌓아서 입고 이 트위드 자켓, 샴브레이 셔츠. 근데 신발은 좀 특이하던데. 신발은 그 잭 퍼셀이라고 약간 컨버스인데 앞코에 약간 그 스마일 마크 같은 게 있는 게 있어요. 까만색으로. 잭 퍼셀을 신고 있는데 아무튼 그거 신발을 우디 앨런이 신는 거를 제가 보진 못했지만 요 옷셋 이 착장 같은 거는 전부 그냥 우디 앨런이 평소에 그냥 맨날 입고 다니는 옷들을 지금 티모시 샬라메한테 입혀놓고 있다. 저는 엄청 이거 레이어링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그 자켓까지 다 입은 걸 보면은 그냥 하게 되는데 자켓을 벗었을 때 또 그냥 청남방 같은 거기다가 안에 약간 버건디 같은 티셔츠를 입고 맞아. 있어서 맞아요. 아, 이렇게 되게 어려 보이는 룩에 저 헤링번 하나 씌웠더니 갑자기 좀 전체적으로 확 댄디해지고 좀 맞아요. 50년대 뉴욕 같아지는 맛이 확 살아나서 재밌다고 왜냐면 생각했어요. 50년대 뉴욕에서 실제로 입던 옷임. 아하. 본인이. 맞아요. 아하. 그래서 이게 우디 앨런의 어떤 패션을 티모시한테 입혀놨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우디 앨런의 패션에 대해서 소개시켜주는 이제 유튜브 영상을 봤었는데, 이제 티모시 샬라메를 언급하면서 패션의 왕성이 얼굴이긴 하겠지만, 얼굴이 샬라메가 아니어도, 이 얼굴이 우디 앨런이어도, 누군가에겐 굉장히 멋있어 보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그게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페어널. 상상이 잘 안 가네요. 제가 티모시로 먼저 봐서 그런지 우디 앨런이 입은 상상이 잘 안 되네요. 저는 일단 나중에 방송 끝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네. 아무튼 그런 착장이 있고, 잘생긴 찐따 같아. 아, 맞아. 좀 그런 느낌이 있지. 아, 맞아. 짜증나 그래서. 뭐 왜 짜증나? 실존하지 않아. 잘생긴 찐따. 없죠. 약간 난 보면서 좀 세련된 하이틴 같다고 생각해. 뭔지 알아? 맞아. 좀 세련되고 좀 댄디한 맞아. 하이틴. 그게 이제 우디 앨런은 잘생긴 찐따가 아니라 잘 입는 찐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잘생긴 애한테 입혀놓으니까 그게 되는 거야. 아하, 그런 거군. 아무튼 이제 뉴욕에 애슐리와 개츠비가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택시를 타고 피에르 호텔로 가가지고 짐을 푼 다음에 바로 이제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는 소호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애슐리가 1시간짜리 인터뷰가 끝나면은 뭐 같이 밥 먹고 어떤 호텔에서 밥 먹고 어디서 뭐 하고 박물관도 가고 막 이런 계획을 이제 개츠비가 막 다 짜놨어요. 근데 이 영화 보면서 생각한 건데 개츠비가 말이 진짜 많아요. 말이 진짜 많아. 아, 그래. 한 번도 재밌겠다. 생각 안 해봤어요. 말 많은지. 다 계속 막 여기 넣어두고 저기 넣어두고 여기 넣어두고 여기 진짜 완전 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진짜 말이 많다. 찐따. 말 많은. 너드죠. 그러니까 너드의 페르소나를 이제 잘생긴 애 안에 집어넣어 놓은 거야. 아, 그러니까 그래? 현실에 없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말도 안 돼. 그래서 이제 뭐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저기 롤란이 이제 애슐리를 만나가지고 이름이 애슐리라고? 근데 야들리를 나왔단 말이야. 마이 애슐리도 그랬는데 마이 애슐리 하면서 막 스펠링이 다르고 어쩌고 그러면서 막
갑자기 이름이 똑같다는 사실에 약간 스위치가 켜진 롤란이 좋아. 어줍잖은 기자들한테 가십을 주니 너에게 가십을 한번 줄게. 하면서 막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개츠비와의 약속이 점점 미뤄지게 됩니다. 아하. 이래서 이제 애인의 직장 따라간 게 아닙니다. 그니까요. 아, 근데 또 나중에 보면은 또 그게 또 그럴만 하잖아. 그래도 그러지 마세요. 혹시 경험담이신가요? 아니 자꾸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이제 맞아. 일어나는데 음. 얘 또 약간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쵸. 애쉬리도 신경 쓴 것 같진 않지만. 맞아요. 애슐리도 이해가 갑니다. 제가 맞아. 애슐리도 좀 잘못된 그런 게 태도가 있긴 한데, 제가 애슐리였어도 저는 뭐, 아우 난 유명한, 하셨을 것 같아. 유명한 감독의 미개봉 작품을 내가 먼저 시사를 해? 무조건 가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가지. 거기 작가도 만나고 배우도 만나? 아, 무조건 가죠. 안 갈 수가 없어요, 기자로. 아무튼 말이 너무 많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점점 미뤄지게 되고, 여기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어떤 줄거리 요약에는 자신의 작품에 열정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애슐리에게 호감을 느낀 팔라드라고 돼 있는데, 그런 것 같진 않았어요. 변태 같아. 좀 지저분한 욕망에 사로잡힌 남자였다는 느낌. 맞아요. 나 이거 보는데 왜 이렇게 다 이렇게 예술가들은 이렇게 변태 같은 눈가를 맞아. 하고 있을까? 눈깔이 변태 모드가 돼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이전에 프렌치 디스패치 저희 했었잖아요. 거기서 그 로버트 라이트의 진행자로 나왔던 사람이랑 같은 배우인 거 아세요? 진짜로? 네. 라. 저도 몰랐는데 네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우연찮게. 네. 나 근데 그 진행자 얼굴도 생각 안 나. 기억이 안 나. 그렇죠. 거의 존재감이 없죠 그 사람이. 그렇구나. 네. 뭐야, 둘이 뭐 친하나? 우디 앨런이랑 웨스 너네 앤더슨 뭐. 친구야?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넘어가시죠. 아무튼 뭐 그런 느낌이 있었다. 그리고 점점 약속이 밀리고요. 그래서 애슐리가 인터뷰할 동안 할 일이 없어진 개츠비가 이제 시내를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 저번 웨스 앤더슨 때도 제가 아까 언급을 했지만 이걸 보면서 약간 박태원 자꾸 생각이 나. 소설가 구보씨 있잖아요. 그 느낌으로 뉴욕을 이제 모험하는 도시 모험 그런 맞네.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네요. 제가 또 풍경. 박태원 좋아하기도 하고 옛날에 별명 중에 박태원이 있긴 했었어. 안경 이런 거 써가지고. 있네 있다. 근데 그 사람은 잘생기지 않았어가지고. 유쾌한 별명은 아니네. 뭐 썩 불쾌하진 않았지만 유쾌하지도 않았다. 아무튼 이제 개츠비가 막 이런저런 시내를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모퉁이를 돌다가 재수없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트롤러. 이름부터 트롤러야. 트롤리 아니야? 트롤러인가? 트롤러. 이름부터 엘빈 트롤러. 이름부터가 트롤러예요. 그래서 이제 막 트롤 짓을 하죠. 얘 진짜 싫어요. 그러니까 얘 약간 친구가 왜 있지?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실존하기 힘들어. 정말? 우리 저번에 만났을 때 이런 사람 얘기했잖아. 아무튼 이런 어떤 친구가 나와가지고 뭐 요즘에 너도 뭐 하고 있다며? 거긴 괜찮아? 뭐 하면서 누군 이러고 있고 누군 약간 비아냥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다가 이제 개츠비의 전 여자친구인 에이미 타이렐의 여동생이 이제 친구인 동창 조 씨가 학교 과제로 영화 찍고 있는데 거기서 하고 있는데 한번 만나러 가봐. 일단 또 개츠비도 에이미 타이렐? 하면서 이제 궁금하니까 한번 가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조심해야 될 사람 유형 중에 하나가 첫사랑 못 잊는 여자랑 나쁜 여자 좋아하는 남자. 나쁜 남자 좋아하는 여자다. 여기 다 나오잖아 지금 애슐리랑 개츠비. 위험해. 얘네들 방생 금지야. 방생 금지. So dangerous.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할 것도 없는데 한번 가보죠. 가봐가지고 가는데 차에 이제 그 에이미의 동생인 첸이 앉아있고 조시가 야 너 와준 김에 지금 엑스트라 한 명이 그 펑크 내서 그런데 너가 좀 대신 좀 해줘라. 저기 앉아있으면 돼. 그 차에 운전석에 가서 앉아있어. 근데 앉아있으니 갑자기 뭐 스몰 토크를 하죠. 근데 진짜 미국 사람들은 말이 진짜 많은 거야. 스몰 토크를 진짜 잘해요. 토크를 해. 그럼 갑자기 둘이 근데 앉아있으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근데 갑자기 카메라를 들이대더니 둘이 이제 키스하면 돼 이러는 거야. 갑자기? 이러면서. 근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첸이 전에 언니인 에이미가 이 개츠비와의 키스에다가 4점인가를 줬다. 3점인가?
개츠비가 발끈하죠. 왜 내가 그 점수밖에 안 돼? 그- 하니까 막 얘기를 해. 첸이 약간 위로해주면서 알겠으니까 나의 그 발끝이 짜릿해질 때까지 키스를 해줘. 하면서 막 약간 너무 약간 또 이제 동방의 작은 국가에 사는 사람으로서 충격적인 포인트였다. 언니와의 키스의 점수를 알고 있는 동생과 키스를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생각하는 게 근데 왜 내가 3점이 아, 이 포인트. 자존심 상하는데? 근데 약간 한편 부럽기도 했어. 그러니까 약간 뭐가 부러웠죠? 약간 그런 뭔가 그 과거로부터 스트레스를 아. 받지 않는 그 호연지기가 그 전 여친이라는 이슈 때문에 뭐 그런 게 되게 기분 나쁘고 불쾌할 수도 있잖아. 쿨한 그 모습. 쿨한 그 기분 나빠한 거 아니야? 내가 왜 4점이? 그거에 기분 나빠한 거지. 그냥 뭔가 쿨하잖아요. 뭔가 어떤 게? 그 관계 설정에 있어서 그래요? 근데 뭐 나쁘게 안 헤어진 거 아니에요? 그냥 뭐 각자 대학 진학하면서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니까 약간 추억 속의 여자친구 같은 느낌 아닐까요? 딱히 나쁘게 헤어진 것 같진 않던데. 근데 막 늘 그때 당시에 봤던 되게 조그만했던 여자친구 동생이 갑자기 성장해서 오니까 거기에 사실 또 조금 더 포커싱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해관계 같은 게 좀 잘 지워지는 그 쿨함이 있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오히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거슬리는 게 없어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 지내니? 그런 그 꿉꿉함이 없잖아. 물론 다른 방식으로 있겠 야, 3점이라고? 장난해? 아무튼 뭐 그런 느낌. 근데 연극 잘 봤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개츠비가 약간 고민을 하는 거야. 근데 난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 있는데. 이거 해도 되는 거야, 마는 거야. 다 똑같아. 90년대생들 다 생각하는 거 똑같아. 다 연결돼 있어. 나도 이거를 생각했는데 버튼이야. 뱉지 못했을 뿐이야. 티모시도 결국에는 이제 티모시가 아니고 개츠비. 개츠비가 이제 유교보이였던 거죠. 유교보이라기보다는 이게 맞아, 근데. 이 친구도 사실은 좀 그랬던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래. 여자친구 있는데 그치. 아무리 뭐 정상입니다. 네. 그게 맞아. 그리고 이게 뭐 자기가 프로페셔널한 배우도 아니고 갑자기 1분 전에 캐스팅 돼가지고 그러니까 딴 것도 그래. 아니고 키스신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여자친구 없어도 좀 이상한 상황이야, 지금. 맞아. 갑자기? 여기서 쟤랑 전 키스를? 여친 동생이랑 지금? 심지어 전 여친 동생임. 아무튼. 그래서 NG를 내면서 첸이 스몰톡합니다. 너 애리조나 여자를 만난다고? 선인장 얘기 같은 거에? 그렇죠. 애리조나가 사막 쪽에 있으니까 카우걸. 카우걸. 그러면서 이제 키스를 잘하건 다음에 애리조나 사막에서 방황하다가 말라 죽지나 마라. 약간 센스가 이게 농담을 학교에서 배우나? 왜 잘하지? 이런 생각을 했고 아무튼 키스는 잘 마칩니다. 어쨌든. 멋집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보면 약간 첸도 좀 너드미가 있어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농담을 한번 꼬아서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좀 자세히 집중해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농담을 하는 게 저는 약간 거기서 너드미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약간 고급 유머. 사막에서 길 잃지 마. 우아하다니까? 조금 너드와 너드의 만남 같았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둘이 잘 어울리긴 해. 그런 면에서. 아무튼 뭐 그렇게 하고 개츠비는 이제 형네 집으로 갑니다. 이 완전 구보시 아니야? 딱히 할 일이 없어서 그래요. 그치. 그래서 형네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라. 파티 가기 싫으니까.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형이 갑자기 고민 상담을 합니다. 나 결혼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랑 결혼하기 싫어. 없고 싶고. 그래서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또 형 이러니까 갑자기 웃음소리가 너무 이상하다고. 웃음소리가 이상하다니 해가지고 내가 들려줄게. 나와가지고 이상한 농담 막 해요. 근데 잘 반응이 없고 마지막에 웃나 그래서? 마지막에 웃는데 진짜 이상하긴 해. 근데 애매하게 이상해. 진짜 이상한 웃음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구나. 유튜브 좀 봐야 돼. 유튜브에 웃음 이상한 사람 검색해 보시면 상상을 초월하는 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애슐리는 팔라드와 각본과 테드 다비도프와 함께 이제 롤란의 영화를 다시 보는데 이제 롤란이 계속 언짢은 자세로 있다가 못 견디겠다고 나가고 테드도 그러지 말고 하면서 이렇게 위로하려고 나가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애슐리는 일단 영화를 끝까지 다 먼저 피드백을 줘야 되니까 막 끝까지 예민해 또. 예술가. 그니까. 하여튼 예술가. 근데 또 이제 여기서 애슐리가 그러죠. 테드한테
난 정말 마음에 드는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난 정말 마음에 든다. 그래서 그 말에 감동받은 테드가 아, 그러면은 너만이 롤란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같이 찾아보자 하면서 또 전환이 되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너무 좋았다고 하는 애슐리도 근데 사실 뭔 소린지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잖아. 대꽃밭이야, 대꽃. 맞아. 그치. 또 근데 나이를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참 이렇게 다 이렇게 꼴비가 싫냐? 나 이거 보는데 다 꼴비가 싫었어, 좀. 난 그래서 연기 되게 잘한다고 생각해. 맞아, 맞아. 어떻게 이렇게 20살 철없는 여자의 연기를 그래. 이렇게 잘하지? 이 생각을 했어. 맞아. 세련된 하이틴. 진짜 있을 법한 캐릭터잖아. 진짜 잘한다고 생각해. 이런 손짓이나 제스처도 엄청 그 어린 여자의 느낌이 확 나가지고. 근데 또 얘가 엄청 머리가 텅텅 빈 그런 느낌은 또 아니야. 근데 약간 스탠스 자체가 조금 해맑은 느낌이 좀 맞아. 있었지. 이제 릴리의 충격적인 웃음소리 듣던 개츠비가 이제 집에 나와가지고 포커 게임 할래? 그랬는데 나 그래도 내 애슐리랑 약속이 있으니까 못 가겠어 이러고 얘기하고 이제 샨테의 집에 나와가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또 애슐리한테 전화 와가지고 근데 지금 영화 시사를 다 했는데 아무래도 롤리라 그러나? 갑자기 롤리라고 하면서 그 애칭으로 부르면서 그 사람 찾아러 가야 돼라고 아직은 여전히 충분히 옹졸한 20대 초반 남자의 그 마음에다가 불을 지펴놓는 거지. 수식어가 맞네. 맞잖아요, 근데? 온전히. 옹졸한. 온전한. 옹졸하잖아요. 이응지.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상상을 하게 돼. 그러니까 약간 기분이 언짢아집니다. 우울해진 개츠미가 혼자 사진전을 보려고 하고 있고, 롤리를 찾으러 가는 애슐리는 테드와 함께 차를 타고 퀸스로 이동하다가 갑자기 테드가 기겁을 하면서 갑자기 자기 아내 코니가 립시스와 아파트로 들어가는 걸 봤다. 야! 립시스 하니까 시카고 생각이 나. 셀블럭 탱고가 생각이 나가지고 여자 이름 약간 그래서 레즈비언인가 이런 생각을 해. 시카고에서도 남자로 나오지 않나요? 남자였어. 네. 그 죽여야 될 사람 이름. 근데 남편 이름이 맞네. 립시츠였을 거예요. 그렇구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약간 장복 수사 모드에 돌입하니까 애슐리도 뭔가 또 거기에 막 심취해가지고 그래 이딸은 약속 취소에 한껏 우울해진 개츠비가 혼자서 사진전을 보기 위해 택시를 잡는데 갑자기 반대편 문이 열리면서 갑자기 첸이 들어오죠. 그래서 같이 타자. 아니 이런 운명적인 만남이? 이건 사실 그 첸의 손바닥 위에 있던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고서야. 샤샥. 왜냐면 첸도 사실은 이제 되게 오랫동안 개츠비를 지켜보고 있었잖아. 야! 근데 나는 그래요. 내 언니가 이 사람이랑 키스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욕망을 품을 수 있는가? 욕망까지. 욕망이지. 재밌어. 이게 약간 어지러워. 나는 못한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이게 마침 또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가 비행기 위에서였거든요. 상공에서 잔뜩 두통이 시달리던 때 보던 거라 더 어지러웠어. 근데 저는 동생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욕망까지라고 생각 안 했고 그냥 뭔가 좀 동경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뭔가 동생이 많이 어렸잖아요. 동생이 막 어린데 막 약간 고등학생밖에 안 됐지만 동생 눈에는 막 오빠에 대한 너무, 환상이 있어. 언니가 너무 약간 멋있어 보였을 테고 그런 언니가 사귀는 남자친구 너무 멋있어 보이고 막 자기가 로맨틱하다고 생각하는 제스처들을 여자친구인 언니한테 막 해주는 걸 들으면서 약간 멋있다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약간 저 오빠 좋다 약간 늦옷이다 요 정도였을 것 같아요. 늦었. 좋? 아무래도. 좋? 아무래도. 늦옷이다 이랬을 것 같아요 사실. 언니의 남친이 티모시 샬라메? 그러니까 3점짜리 키스는 어떨까? 티모시의 3점짜리 키스는 어떨까? 그런 동경하는 느낌? 역시 동생의 입으로 들으면 와닿네요. 그쵸. 제가 난 언니로서. 언니구나. 제가 뭐 언니의 남자친구를 좋아한 적은 없지만 그렇지만 네, 어떤 기분인지는 그런 알겠다. 그런 뭐 동경한 적도 사실 없긴 한데 근데 동생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럴 수 있지. 지금 사람이잖아. 어디까지 했어? 그래서 첸이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shall we? 해서 Shall we? 그 첸의 집으로 가서 첸이 비에 젖은 옷을 맞아. 얘 비가 오잖아요 뉴욕에. 그 개츠비가 비 오는 길을 그냥 걸어 다니잖아. 미국 사람들이 원래 그런다면서요. 예. 우산 안 쓴다대. 네, 우선 안. 남자들만 그런다며 근데. 다 그래요. 여자도? 여자들도 그래. 그래서 거기 저 잠깐 미국에서 있었잖아요. 응. 잠깐이었지만 캠퍼스 내에서 우산 쓴 사람들 다 교환학생들밖에 없어요. 그것도 아시안들밖에 없어요. 유럽 애들도 감기 이제 들고. 잘 안 쓰기 때문에 저희만 이건 쓰고 다니고. 찝찝해. 그러니까. 그리고 이 해리스 트위드 이런 거
그니까요. 저 그 생각했어요. 그래, 옷이 아. 또. 옷이 졌는데 안 그래. 쓴다. 그리고 우디 앨런 이 옷 뭐 40년 동안 입는단 말이에요. 뒤에 약간 쩌든. 이거 어떻게 그게 그래? 되나? 그래서 제 경험담은 아닌데 독일에 사는 제 친구한테 들은 바로는 독일 사람들도 맨날 그냥 우비만 입고 다닌대요. 우산을 안 쓰고. 그래서 비 올 때 버스 타면 냄새가 그렇게 난대요. 어, 그런 쉣. 냄새가 너무 나고. 그래서 저도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정말 잠깐 스치듯이 살았지만 그때의 경험 때문에 저도 한국에서 잘 우산 안 쓰게 됐어요. 최근에 맞아, 최근에 제 우산 최근에. 안 쓰고 돼. 너도 안 썼잖아. 나는 그냥 까먹고 안 갖고 온 거고. 난 사무실에 두고 와가지고, 우산을. 근데 이제 한국에서 비어있는 쓰셔야 돼요. 거 있고. 한국에 비가 별로 안 깨끗해서 네, 쓰시길 바랍니다. 뉴욕이라고 깨끗하겠냐고. 그러니까요. 그것도 완전 도시인데. 이거 안 깨끗하니까 웬만하면 쓰세요. 녀석들. 응? 돈이 많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 아무튼 그래서 첸네 집에서 첸이 옷을 갈아입는 동안 개츠비가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죠. 생각해보면 이 장면 야! 되게 뜬금없습니다. 갑자기. 하이틴이라니까? 너 하이틴 그 맞아, 자체인. 잘 포장된 하이틴 느낌. 그래서 그런지 영화에 대한 평가는 되게 낮은 편이에요. 사실. 맞아. 아, 그래? 맞아. 평이 되게 안 좋아. 음. 제가 이거 재개봉했을 때 드디어 스크린으로 보게 됐다 이러면서 이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보러 가서 전 너무 잘 봤거든요. 근데 영화 딱 끝나자마자 제 앞에 작년이네. 네, 앞에 계신 여성 두 분이 이게 뭔 말이야? 이러시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이거. 근데 사실 개연성이 그렇게 엄청 좋은 영화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저 근데 모두가 이게 뭔 말이야라고 말하는 영화 좋아하긴 해. 변태다. 저는 이 영화 좋아하는 이유가 그냥 색감도 예뻐서? 예쁘고 그리고 다들 연기도 너무 잘하고 그리고 제가 쿨재즈를 엄청 좋아하는데 맞아. 전반적으로 다 그래. 쿨재즈가 깔립니다. 노래가 좋더라.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되게 좋아해서 그냥 사실 저는 배경처럼 틀어놓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 영화 좋아합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죠. 가사 약간 모든 어떤 일도 나에게 생길 수 있어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맞아요. 그게 Everything Happens to Me라는 맞아 맞아. 챗 베이커가 불러서 되게 오. 유명해진 노래죠. 되게 멋있었어 방금. 제가 챗 베이커 좋아해서 챗 베이커의 노래고 사실 노래 가사가 좀 다 있어요. 이 내용과 항상 뭔가 불운한 상황을 계속 얘기하는 노래를 합니다. 약간 지금 계속 여자친구가 자신에게 퇴짜를 놓는 상황과 좀 맞아 떨어지는 노래기도 하죠. 그게 왜 따라와? 그 돈으로 호텔 잡아줬잖아. 호텔 잡아줬잖음. 잖아. 자, 그래서 피아노 끝나고 이제 첸이 피아노를 들으면서 약간 눈빛이 촉촉해지죠. 네, 이 장면에서 셀라나 고메즈 참 예쁘게 나옵니다. 다 예뻐. 다 잘생겼지. 촉촉하게 변해가지고 약간 근데 난 맞아요. 좀 재밌었던 게 방 안에 마네킹이 있어. 그래요? 그랬나? 넌 못 봤어. 몰랐어요. 첸 방 안에 마네킹이 있어. 그래서 저 집안엔 마네킹도 있네. 진짜? 좀 그렇게 많이 봤는데 처음 아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 어이? 친구가 아마 그 패션 학교 다니고 있어가지고 그 음. 옷 재단할 때 이렇게 대보는 그런 용도의 마네킹일 거예요. 아, 그 사람 같은 마네킹을 상상했구나. 네네. 나도. 아니 근데 이거 진짜 그냥 예쁘게 잡아보고. 그러니까 이 장면이 진짜 예쁘게 나온다니까. 셀레나 고메즈가 방 안에서 이제 머리를 푸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엄청 예쁘게 나옵니다. 진짜 예쁘니까 꼭 보세요. 움짤로 저장해놓고 싶었어. 이렇게 머리를 확 쓸어 넘기는데 너무 귀엽고 예쁜 거야. 진짜 애기 같다. 볼살이 이렇게 땡땡해가지고 엄청 어린 소녀의 볼 같. 아무튼 이제 저 상황이 지나고 립시스와 저기 테드가 만나가지고 싸웁니다. 그러면서 너 어떻게 내 가장 친한 친구랑 그럴 수 있어? 그랬더니 또 오히려 되려 화를 내죠. 야, 너 그러면은 영화 찍는다고 막 젊은 배우들도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애슐리가 나타나서 안녕하세요, 저는 애슐리예요. 이러면서 기사를 쓰고 싶은데 제가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애슐리는 자기소개를 너무 잘해. 아까 생각해보니까 모세도 막 자기소개 안 한다고 해서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문화권이 자기소개에 대한 뭐가 있나 봐. 그리고 얘도 보면은 약간 관종이어가지고 나중에 맞아. 프란시스코 베가 때문에 기자들 앞에 설 때 저 그래도 미녀대회 출신이긴 한데 이러면서 맞아, 할말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해. 아무튼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또 이 아내분은 이 상황에서 또 어린 기자 데려다가 또 무슨 짓 하려고 그러는 거냐. 너가 더 나쁜 놈이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더 싸우죠. 웃겨.
그러니까 이 싸움이 안 끝날 것 같으니까 이제 테드가 주소를 보내준 다음에 여기 가서 롤란을 찾아라 하고 택시를 태워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개츠비 파트는 구보시의 일이면 요 파트는 강제로 이제 옮겨지는 어떤 느낌. 소환? 그래서 개츠비는 이제 자기 발로 다니고 애슐리는 외지인으로서 다양한 이벤트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느낌으로 교차해서 이 뉴욕의 풍경들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 뉴욕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어지러운 도시인가를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저기 미술관에 간 개츠비와 첸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서 첸이 되게 개츠비를 호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뭐가 되고 싶은 것 모르겠고 되기 싫은 것만 많아 뭐 이런 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대책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난 당신의 그런 점이 오히려 더 쿨해 보였다 말하면서 막 대놓고 이제 약간 어필을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키스에 대한 얘기를 또 해요. 뭐 2점이니 6점이니 말이면서. 근데 뭐 위로를 해줘 막 또 언니한테는 6점이었을 수 있지만 또 모르는 거잖아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나에 대한 뭐 그건 없냐 그랬더니 그냥 되게 괜찮아 보였어 그러니까 뭐 신체적 결함이 없는 그런 아이처럼 보였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동안 항상 주변에 맴돌면서 개츠비의 눈에 띄고 싶어 했던 그 첸의 모습을 되게 솔직하게 보여줘 이것도 아까 말한 게 쿨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좋아함에 있어도 되게 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하게 되면 이 좋아하는 감정을 좀 절제하려고 하잖아요, 보통. 맞아. 좀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야 되고. 너무 이렇게 대놓고 표현했을 때 더 안 좋을 것 같고, 이런 스트레스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여기서는 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적극적으로, 담담하게, 당당하게. 내가 너가 좋은데? 근데 저는 이게 아이였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해요. 어려가지고 약간 중학생 때 괜히 직접적으로 좋아한다고 티는 못 내지만 약간 이렇게 서성 계속 세상 눈에 띄고 싶어 하는 약간 그런 아이 같은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뭐, 나이대로 똑같지 않나? 관심 받고 싶은 그런 거.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자신의 감정을 대하는 자세가 되게 당당해서 멋있어 보였다. 그렇게 이제 그 박물관에 헤매고 있는데, 그 개츠비에게는 불행하게도 친척 부부? 이모네? 뭐 친척 부부가 있죠. 그 있는 걸 발견하고, 나 들키면 큰일 난다. 그래서 약간 이제 막 미로 속을 막 도망 다니고 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저기 애슐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또 이제 애슐리의 브리핑을 듣는 거죠. 나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제 다시 롤란을 찾으러 가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개츠비는 잘 못 듣죠. 지금 들키면 안 되니까. 그러다 또 들켜. 끌려가야 되는 상황이 처하고, 그 전화를 마친 애슐리는 비에 홀딱 젖은 머리로 촬영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약간 존잘 배우 그 프란시스코 베가라는 존잘 배우가 있던 겁니다. 그럼 보면서 어머나 프란시스코 베가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베가가 일단 잠깐 내 그 대기실에 가서 좀 쉴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죠. 첫딸이. 근데 여기서 이제 막 대화를 하는데 애슐리가 딸꾹질을 해요. 근데 롤란과의 첫 대화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스몰 토크로 되게 야한 얘기를 해. 그래서 나는 흥분을 하고 막 자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딸꾹질을 해요. 이런 얘기를 막 처음 본 사람이 막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데 그 복선을 여기서 회수하는 거죠. 프란시스코 베가와 같은 대기실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딸꾹질을 하고 있는 애슐리를 보면서 애슐리의 욕망을 되게 직접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대기실에서 나와가지고 프란시스코 베가가 일단 뭐 파티장에 가면은 다 볼 수 있을 거니까 그쪽으로 같이 가자 내 차 타고 가자 해가지고 이제 프란시스코 베가 같은 차를 타게 되는데 거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면 기자들이 막 베가한테 마이크를 듣고 있는데 혹시 같은 차로 들어가니까 누구세요? 하니까 저는 애슐리고요 미인도의 출신이긴 하지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자기소개를 해. 이 자기소개 문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슐리가 굉장한 관종이구나 이것도 알게 돼요. 되게 야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맞아. 자기에 대한 욕심도 되게 크고 그리고 사실 남자친구가 있어서 이게 지금 TV를 탈 거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 그런 거에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거죠. 남자친구가 우선순위가 아니고 뭔가 자기가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게 너무 보여지는 게 누구냐 개츠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여자친구를 묘사할 때 막 나 여자친구 너무 예쁘고 좋고 완벽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애슐리가 개츠비를 묘사하는 거 보면 그게 좀 이상해요. 특이한 애고 좀 다운증후군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묘사를 하는 걸 사실 보면은 좀 둘의 관계가 좀 이상하다는 게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베가랑 단둘이 식사하는 장면에서 혹시 남자친구가 있는지 물어보고
근데 남자친구가 뭐 있긴 있는데. 없어요. 있긴 이거 있다고 해야 되나? 사실 있긴 있는데 좀 이상한 애예요. 좀 별로예요. 좀 그냥 어린 마음. 속보여. 속보여. 근데 그게 되게 이제 우리 제3자 입장에서 관찰할 때 별로지. 별론데 프란시스코 베가 입장에서 귀여운 애가 앉아가지고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보는데 막 저렇게 얘기해. 그치. 남자 입장에서는 그럴 게 없지. 아니 뭐 그게 걔도 그러니까 베가도 좀 얘도 쓰레기고 쟤도 그러니까 다 그치, 그치, 쓰레기들이 그치, 있지만 그치. 보면서 오케이 얘 뭐 거의 다 넘어왔네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얘도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라지 이런 느낌으로 또 가는 거고. 어떤 그런 부분이 아까 말한 대로 약간 관계가 근데 또 그 남자친구를 묘사함에 있어서 막 이상하네요. 근데 또 귀엽기도 하고 막 또 이래.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그 감정이 이렇게 어떤 필터링 없이 이렇게 여과 없이 막 나오는 그 느낌. 근데 그 연기를 진짜 잘하는 게 맞아. 느껴지는 거죠. 연기 진짜. 콩 하고 싶어. 콩. 그리고 이제 티모시 샬라메는 티모시 개츠비. 개츠비는 이제 아까 좀 이름도 초대받았지만 그랬던 그 거절했던 포커 게임에 참여하게 되죠. 그 사촌들과 하는. 그래가지고 대충 지금 머릿속에 프란시스코 베가 본 거지. 아닌가? 아직 안 봤다. 아직 안 봐가지고 나 지금 그 얘가 지금 아직 연락 안 되는데 이거를 내가 신고를 해야 되나 버려야 되나 그 걱정하고 있는 그 상태. 그 상태에서 그냥 대충 보고 딜 이렇게 눌렀어. 근데 갖다 버림. 타고난 또 포커꾼이죠. 공부하지 마라. 그니까 이 정도면 안 해도 돼. 그리고 이제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씻으려고 옷 벗고 있는 갑자기 이제 애슐리. 저는 애슐리고요. 미인탄지. 이게 나와버리는 거임. 그래서 이제 열이 받죠.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이 화났을 때 이런 감정을 마주했을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고 사실 그 표현도 배우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왕가희 감독을 무척이나 좋아하는데 왕가희 감독의 영화에서 막 찢어질 것 같은 그 감정을 그 장국영은 이렇게 표현하고 양조인이 이렇게 표현한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장국영은 그거를 진짜 찢어지는 듯 막 다 참아. 근데 약간 얘가 그런 느낌이지. 막 티를 내지 않아요. 맞아. 개츠비는 티를 내지 않고 약간 우수에 차서 걸어 다니지. 우수에 차 있어. 근데 애가 너무 착해, 개츠비. 착한 것도 착한 것도 약간 이 만들어진 인물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우수에 차서 슬퍼하고 있는 이 가련한 티모시 샬라메를 모성의 보면서 자극.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심지어는 남성들이 홀릴까 이런 거가 심지어는 남성. 우디 앨런의 어떤 머릿속에 다 잡혀서 나온 장면이 아닐까. 난 이것도 되게 중이병스럽다고 생각했어. 맞아. 맞아. 이제 내가 이빠에 술을 마실 만큼 나이가 들었구만 그래. 하는 게 너무 나는. 그 이제 거기 있는 호와 눈이 마주치잖아요. 호 씨와 눈이 마주쳐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혼자 오셨네요. 맞아, 저 뭐 술을 마실 수 없을 때부터 이 바에 자주 왔었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너무 중이병스러워. 진짜 하이티님. 그러면서 이 호 씨와 이제 대화를 하게 되죠. 500달러면 내가 너의 환상을 다 이뤄줄 수 있다. 라고 하니까 5,000달러는 어때요? 하니까 5,000달러? 뭘 시키려고 그랬더니 뭐 별건 없고 애인 대행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돈을 막 쓰는 거지. 그쵸. 도박에서 딴 돈이니까. 그러니까 또 딸 수 있다. 뭐 이런 자신감. 따서 갚으면 돼. TMI지만 이 사람 진짜 이쁜 것 같아. 이러면 응. 다 예뻐. 지금. 난 지금 티모시 보면서 눈썹이 안 왜 이렇게 길어? 안 예쁜 사람이 잘 없어. 티모시도 예뻐. 어쩜 눈썹이 길어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호와 같이 이제 길을 나서는 개츠비와 다시 장면이 전환돼서 애슐리가 파티에 참석해가지고 이제 롤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롤란은 이제 뭐 당신은 나의 어떤 영혼을 맑게 해주는 뭐 어쩌고 이러면서 나와 같이 어디 뭐 섬에 같이 살지 않을래요 하니까 진짜 짜증나. 너무 짜증나. 거절. 애슐리도 또 재밌는 거야. 또 남자들 그 배나는 남자들이 다 나를 원하는 그 기분에 취해 있는 거죠. 연달아서 그것도. 한 번에 3명의 남자를 지금. 그러고 나서 이제 테드도 지금 너무 지금 속상해요. 당신에게 근데 이런 걸 알았으니까 하지만 당신에게 의지하면 난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 그건 좀
정신 차리세요 하고 넘어가. 개저씨들. 개자식. 진짜 그 말이 너무 생각났어. 이 영화 보면서. 왜냐면 근데 이것도 애슐리도 하지만 나한테 베가가 있으니까 베가가 더 좋지 하면서 베가한테 가는 이런 느낌. 맞아. 누구 하나 걔도 누구 하나 정상이 그런 게 없어. 그러고 이제 어머니에게 호우를 소개시켜 주는데 어머니는 바로 알아채는 거죠. 얘가 애슐리가 아니라 이 사람 창녀다. 바로 알아차리죠. 그러고 나서 애슐리는 베가의 집에 가서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담배를 되게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자세로 피는 장면. 이게 담배가 아니고 사실 대마입니다. 아 대마야? 네. 영화에서도 위드라고 아, 나와요. 이드구나. 그 근데 되게 막 어. 깊이더라. 어. 개츠비는 그 담배를 저기다 펴서 파이프에 끼워서 피잖아요. 맞아요. 그거 분명히 우디 앨런이 그렇게 피지 않을까? 라는 합리적인 의심. 이것도 좀 중2병 같았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배가 집으로 올라가니까 바로 이제 배가 키갈. 그리고 애슐리 바로 옷 벗으려고 그러니까 배가 제가 도와드릴게요. 슥슥 훌렁훌렁 벗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리면서 배가의 이제 전 여친? 전 부인? 아니, 그냥 실제 그 여친? 당시에 잘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인데 없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얘도 거짓말한 거. 내가 알기로는 약간 스캔들로 둘이 사이가 안 좋다 이런 게 나온 거 아니었나? 근데 실제로는 그냥 멀쩡한 연인 관계였어. 여자친구가 와가지고 잠깐만요 하고 다 이렇게 숨겨버린. 그런데 여자친구가 또 배가를 엄청 잡아먹으려고 하는. 왕. 그러니까 그걸 보고 와우. 애슐리가 옷을 벗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배가 집에 걸려있는 레인코트를 입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개츠비는 엄마와의 대화를 통해서 사실은 엄마가 호우 출신이었고 그러다가 아빠를 만나게 됐는데 이제 자기가 벌어둔 돈으로 투자를 했다가 성공을 해서 벼락부자가 됐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너가 창녀를 데려왔으니까 내가 그동안은 못하고 있던 말인데 너도 어른이니까 이야기를 해주겠다. 그래서 되게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그동안 이렇게 독서 모임에 가라, 피아노를 배워라 이렇게 닥달했던 거는 과거를 숨기고 싶었던 어머니의 어떤 그런 못난 마음이라고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라는 식으로 진솔하게 이야기를 거니까 개츠비도 되게 거기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다시 마음을 열게 돼.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다시 호텔에 돌아와서 피아노를 또 치고 있습니다. 쭈글. 뭔가 학교 다닐 때 창가에 좀 앉아있을 것 같은 느낌. 네. 약간 이렇게 책 이렇게 들고 앉아있을 것 같은. 아우 중2병도 제때 와야 돼. 그러니까 그것도 복이에요. 얘가 중2병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래. 호의적으로 얘기하지. 그래. 이런 거 보고 오남용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알겠죠?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 불공평하지만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도 그래서 이제 생쥐꼴이 된 애슐리가 이제 와가지고 일단 옷 벗고 밥이나 먹자 하니까 안 돼, 나 이 안에 아무것도 없어 이러고 막 얘기를 하면서 근데 나 너무 지금 많이 걸었고 힘드니까 내일 아침에 다 설명해 줄게. 아무 일도 없었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제 아침이 되죠. 잠이 오나? 그니까 난 이게 애슐리가 야심이 있다고 아까 얘기한 이유가 사실 베가랑 그렇게 자려고 생각한 것도 내가 얘랑 평생망생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언젠가에 약간 자신이 업적처럼 생각하려고 그런 걸 하려는 거잖아. 이게 나중에 손주들한테 들려줄 맞아. 이것도 좋은 경험 이런 할머니가 말이야 누구랑 뭘 해봤는지 알아?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친구다. 맞아요. 이런 사람 나르시시스트 같아. 조심하세요. 나르시시스트를 정말 조심해야 돼. 진짜 조심하세요. 정말 제일 무서운 게 나르시시스트인 것 같아요. 털어가 그냥.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그 다음날 아침에 3명의 남자가 나를 아주 그냥 좋아했어. 얘는 나의 뭘 원했고 얘는 뭘 원했고 위로를 받기로 원했고 얘는 내 몸만 봤어.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지. 하지만 난 넘어가지 나 않았지. 현명해. 아저씨 너무 현명해. 근데 지금 바바리맨 복장을 온 거잖아 사실. 그치. 그러니까 개츠비도 약간 조금 또 이렇게 멘트 그래 뭐 약간 이제 얘도 이게 성장을 한 거죠. 어머니야 얘기도 듣고 그리고 너 없어도 첸이랑 뭔가 느낌 좋을지도 약간 이런 마음이 되니까 얘가 지금 여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쥐뿔도 없었잖아. 만약에 바에서 호우랑 만났는데 호우랑 그래 500달러 한번 자볼까 했는데 잤는데 사기당했어 만약에. 그렇게 만신창이 너덜너덜 쥐익씩 파티에 가가지고 너 애슐리랑 오기로 했는데 어떻게 된 거니? 근데 지금 설명해. 봐봐. 설명하라고. 근데 또 엄마한테 또 너는 여자친구 관리도 똑바로 못하고 이런 얘기 듣고 왔어. 지금 얘가 지금 이런 표정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저 잠이 와? 공항도둑이야? 나한테만 그러는데. 왜 그런데? 너 여기 매입을 했어? 너희- 매입을 한 거야? 호텔 매입했냐? 아무튼 그런 거죠. 이제 얘도 이럴 만한 지금 여유로운 표정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다. 근데 보시면은 지금 입고 있는 어떤 그 체크 셔츠 이것도 다 우디 앨런이 잘 입는 그 스타일에 기반해 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우디 앨런이 그거 안 입어요. 버튼 다운 셔츠 안 입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안 입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뭐 마차를 타기로 했는데 마차 한 번도 못 타봤네. 그러니까 그 이제 타면 되지? 하면서 타요. 타면서 이제 뉴욕에 가고 있는데 이제 애슐리가 여기 날씨가 너무 우중충해서 좀 별론 것 같아 하니까 이제 개츠비가 난 이 날씨가 좋아 이러면서 진짜 아무래도 난 이 도시에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애슐리 넌 먼저 가보렴 그래서 가죠. 그러니까 애슐리도 뭐야 같이 가야지 뭐야 하다가 근데 아저씨 좀 빨리 가주세요 비 올 것 같아요. 쿨 아쉬울 게 없어. 정말 둘이 너무 안 맞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귀게 된 건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 어리니까 키링남이지 키링남. 어리니까 키링남이야. 그치 뭐. 이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주제가 한 말인데 20대 때는 10가지 중에 하나만 맞아도 고마워. 맞아, 30대가 되면은 10가지 중에 하나만 아니어도 뒷걸음 지친다. 이게 하나는 맞았겠지. 그렇죠. 귀엽잖아. 선남엔 선녀니까. 그리고 이제 개츠비가 이제 또 그 다른 날인가? 같은 날이다. 바지 색깔이 다르네. 그래서 같은 날인데 그 이제 저기 첸의 학교 쪽으로 가요. 학교 마냥 기다리니까 첸이 나옵니다. 웃으면서 헤이. 해맑게 웃으면서 등장. 와가지고 너 왔구나 피부과 의사 어쩌고 근데 여기 왔어 이러면서 8점짜리 키스하려고 내가 싫다. 이게 내가 듣고 있는 이게 맞아? 가을까지 10점으로 만들어줄게 바로 키가 나면서 거에 키스 과외. 영화가 끝이 납니다. 하이틴이라니까. 하이틴이 진짜로. 하이틴이죠. 하이틴일 수밖에 없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도 이 영화 되게 엄청 많이 보면서 느낀 건데 이제 많이 보기 시작하니까 연출이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조명에 엄청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애슐리랑 첸이 상징하는 게 각각 있어요. 일단 애슐리는 해를 상징합니다. 햇살 같은 성격도 가지고 있잖아요. 해맑고 맞아. 실제로 금발이기도 하고 그래서 해를 상징해요. 그리고 첸 비를 상징합니다. 흐리고 비 이런 걸 상징해서 오. 이게 약간- 상황에서 햇빛이 비치냐 비가 오냐에 따라서 티모시의 그런 감정을 엄청 잘 개츠비. 보여줘요. 그쵸. 개츠비의 감정을 엄청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애슐리가 비를 싫어하기도 하고 그 대표적인 장면이 그 촬영장 그 이제 조쉬라는 친구가 느와르 찍잖아요. 거기 촬영장에서 이제 둘이 키스하려고 이제 스몰 토크 하는데 거기서 처음에는 햇빛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둘의 얼굴에 햇빛이 엄청 이루어지는데 들어오는데 햇빛이 이제 비가 곧 올 것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중간에 갑자기 서늘한 빛으로 확 바뀌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때서야 둘이 제대로 된 키스를 해. 맞아. 비 올 때. 맞아. 그리고 둘이 나중에 다시 택시 안에서 만나잖아. 택시 안에서 만나서 애슐리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잖아. 그 개츠비가. 그러면서 계속 햇빛이 왔다가 그런 흐린 빛이 왔다가 하는 장면이 계속 교차되거든. 그러면서 티모시의 대사를 잘 들어보면은 개츠비. 개츠비의 대사를 잘 들어보면은 개츠비의 감정이 엄청 잘 드러나. 그래서 뭐 애슐리에 대한 칭찬을 할 때 개츠비의 얼굴에 약간 햇빛이 확 들어오다가도 그 첸이 약간 반격을 시작하면은 약간 흐린 빛이 싹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개츠비가 어떻게 첸한테 스며드는지에 대한 과정이 그 빛으로 나타나. 그걸 보시면 좀 재밌어. 오, 신기하다. 역시 거장의 디테일이라는 게 아무리 내용 자체가 약간 하이틴이어도. 어지러워도 어지러운 거거든. 어지럽구나. 하지만 그런 디테일이 있었다. 되게 재밌어요. 그냥 얘기 자유롭게 해보자면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바로 보고는 사실 별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 처음 느꼈냐면 이게 결국에는 우디 앨런이 옛날에 미드나잇 파리에서도 그랬지만 처음에 엄청 좋은 뉴욕을 되게 좋게 혹은 파리를 되게 좋게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멋있는 공간인 것처럼 묘사를 하지만 결국에는 파리에게는 너 그래봤자 과거의 영광에 취해 사는 그런 애잖아. 너 지금
별거 없는 놈이잖아 라는 것처럼 얘기한 거라고 생각했고 음. 레이니데이 뉴욕에서는 음. 너 아무리 멋있어봤자 졸부잖아. 너 별거 없는 놈이 갑자기 큰 졸부, 역사도 없는, 어디 역사도 없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처음 봤어요. 왜냐면 어머니의 고백이 사실은 우리가 되게 우아하고 고급진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뒤로 과거로 시간을 돌려봐도 초라하고 남루하고 야만적이게 그지없는 곳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게 약간 이 약간 뒤집기인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근데 미야자키 하야오를 사랑하잖아요. 야호영 되게 좋아하는데 야호. 이제 그 야호영 영화 중에서 제가 같이 얘기했던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 방송을 다시 듣다가 생각이 문득 난 건데 하야오의 그 작품을 제가 높이 평가했던 이유는 되게 솔직하게 자신의 별로인 부분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드러냈거든요. 그 작품을 통해서. 그전엔 그렇게 못했어요. 바람이 분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했는데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에 오면서 그 자기 고백을 굉장히 솔직하게 할 수 있게 되면서 저는 원래는 무야호란다. 미야자키 하야오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그 사람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보고 좋아진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뉴욕이라는 공간은 우디 앨런이 정말 사랑하는 공간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뉴욕이 가지고 있는 약점, 이 우중충한 햇살, 역사 없는, 근본 없는 도시, 졸부 같은 도시, 그래서 남의 나라 유물들이나 전시하고 있는 도시,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그래도 이런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뉴욕을 사랑해. 이 안개 낀 날씨 속에서 이 혼잡하고 난잡하고 지저분한 사랑이 난무하는 이 젊은이들의 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쿨 재즈가 사랑스럽고 이 밤에 위스키를 마시면서 가지는 이 중이병 같은 감각도 날 너무 행복하게 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너네가 아무리 별로여도 나는 이걸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담아낼 수밖에 없는 그걸 솔직하게 표현한 작품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뉴욕 매니아들이 있잖아요. 난 뉴욕 매니아들이 왜 이렇게 있나 싶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뉴욕에 대한 이미지는 타임스퀘어. 아, 그렇죠. 그리고 어쩌면 약간은 우중충할 수도 있는 그런 거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중이병스러운 걸 생각했거든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뉴욕을 좋아할까? 아 그냥 아메리칸 드림 이런 건가? 그리고 저 날씨에서 오는 이런 나의 우울감이 좋아 막 이런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것 또한 젊음이잖아요. 그런 것에 이제 한 에피소드로 레니데이 인 뉴욕이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런 좀 뭔가 중이병스러운 사람과 그런 환경과 그 노래와 이게 오글거리지만 좋아. 이런 느낌? 약간 길티 플레저. 약간 길티 플레저 같은 느낌? 약간 가끔씩 꽃보다 남자 틀어. 맞아. 저 진짜 자주 보거든요. 요. 그런 느낌? 근데 이게 또 아까 소혜도 얘기하고 또 다 얘기했지만 옷도 너무 예쁘고 노래도 너무 좋고 이렇게 하니까 세련된 꽃보다 남자 세련된 하이틴이다 라는 생각을 보는 내내 했어요. 뭔가 큰 의미를 뒀다기보단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근데 확실히 미드나잇 인 파리를 보면서는 파리에 대한 동경을 막 가지게 만드는 맞아, 느낌이 맞아.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레이니데이 인 뉴욕에 나타나 있는 뉴욕은 엄청 막 이쁘고 이런 느낌 아닌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비가. 근데 그래서 오히려 더 끌리는 게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구나. 저는 좀 많이 달랐던 게 저는 뉴욕을 엄청 예쁘게 시각적으로는 미화시켜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 너무- 내가 안 가본 적이 가봐서 그래. 나도. 좀 지저분합니다. 뉴욕이 저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없어요. 엄청 지저분하고 뭐 흐린 날에는 사실 영화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지저분한 그런 모습이 사실 뉴욕인데 저는 냄새 많이 난다 그랬어. 네, 쥐도 네. 많고. 맞아요. 저 진짜 쥐를 실제로 봤거든요. 뉴욕에서.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좀 아쉬웠던 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드나잇 파리랑 상당히 스토리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쌍둥이 같은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비슷해요. 남자 주인공이 그 여자친구한테 뭔가 퇴짜를 받아서 계속 혼자 뭔가 돌아다닌다라는 그 내러티브가 너무 유사하고 맞네. 그 도시에 대한 뭔가 도시를 미화시킨다는 그런 것도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드나잇 파리를 보고 있으면 약간
파리의 전반적인 전경을 되게 잘 보여줘서 파리에 대한 동경을 키우는데 뉴욕 이번에 레이데인 뉴욕 같은 경우에는 좀 한정적으로 보여줘요. 맞아. 잘 맞아. 보여주지 않아요, 뉴욕을. 맞아. 그냥 정말 배경으로서만 뉴욕을 보여주기 음.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런 거에 맞아, 대한 맞아.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 미드나잇 파리는 또 되게 진짜. 아는 그 예술가들도 나오잖아요. 맞아. 어? 막 헬밍웨이가 이렇게, 맞아. 와 이렇게 하면서 아 그래 저런 사람들이 살던 도시였지 하면서 되게 맞아, 좀 맞아. 이런 것들이 채워지는데 그런 맞네 그런 것도 있네. 그치. 여기서는 그냥 바랑 호텔이 좀 더 맞아. 중점적으로 나왔는데 그게 감독이 생각하는 뉴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자기가 자주 가는데 간 거 아닐까? 내 홈타운 내 나와바리 감독의 나와바리였던 거예요. 맞다. 시노 나와바리 맞다. 데스. 시노 나와바리 데스. 그 마지막에 그리고 그 6시 종 치는 거 있잖아요. 거기 가보셨어요 혹시? 거기를 못 가봤는데 되게 유명한 곳이라고 듣긴 했어요. 어. 그래서 첸이랑 그 개츠비가 우연히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옛날 영화에 되게 랜드마크로 많이 쓰이는 곳이어가지고. 근데 그 얘기를 둘이 했잖아요. 그쵸. 집에서 영화를 하게 된다면 이 음악에 맞는 영화를 막 상상하면서 그래서 또 거기가 실제로 그렇게 사람이 없나 싶었어 난. 아 되게 많지 않을까요? 그니까 저렇게 사람이 맞아, 한적한 이거. 데서 저렇게 둘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 내가 초가을에 한겨울에 한 번 센트럴파크 가봤는데 네. 한겨울이나 돼야 황량쯤 아. 해져야 사람이 좀 적어지고 그렇게 그치. 날씨 좋을 땐 사실 물밀듯이 그럴 것 같아. 밀려오죠. 네, 오버 투어리즘의 문제입니다. 오버투어리즘 맞아. 어딜 못 가겠어. 홍대에서 일하거든요. 어제 진짜 정말 맞아. 갈 곳이 너무 많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좋아요. 맞아.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뭐 각자 한마디랑 이제 추천 하고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추천이라 천. 저는 일단 한마디는 트위드 자켓이 사고 싶다. 인정합니다. 아, 근데 정말 비싸요. 너무 트위드 자켓이 사고 싶고 추천? 근데 저는 맞아. 추천하는 사람들은 장시간 비행기 타는 사람. 생각보다 스낵 무비로 나쁘지 않았어요. 아 맞아. 그래서 다운받아가지고 약간 마음 편하게 막 보면은 생각보다 좋은 경험이었어가지고 왜냐면 비행기에서 프렌치 디스패치는 좀 추천 안 하거든요. 약간 큰 화면으로 봐야 되고 맞아. 약간 뭔가 맞아. 마음을 좀 차분하게 먹은 다음에 딱 봐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내 마음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화면의 크기가 어떻든 일단 뭐 보면 보기 좋은 영화지 않았을까? 뭐 시각적으로나 뭐 이런 거나 더 재밌고 그리고 사실 엄청 심오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렇게 접근성이 좋지 않았나. 그래서 비행기에서 보기 좋은 영화로 추천합니다. 저는 20대에게 추천합니다. 이유는요. 사망견 나가라. 반장 선거 하듯이. 저는 20대에게 추천합니다. 사망견 나가라. 왜냐하면 사실 이 누구야 개츠비와 애슐리의 이 관계가 말이죠. 20대에게 흔히 볼 수 있는 연애 양상입니다. 그래서 뭔가 보시면 공감도 많이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좀 세련된 꽃보다 남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건 20대 더 나가서 30대 중반까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보면 약간 좀 시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딱 20대, 30대에게 제일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주제상으로. 한마디는 세상에 티모시 같은 너드는 없다. 입니다. 약간 이런. 아 그러네. 진짜 자기 자켓 좋나 본데? 그럴 수도 있어. 저는 추천하고 싶은 사람은 뉴욕을 한 번이라도 갔다 왔던 사람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도 같은 이유거든요. 뉴욕을 갔다 온 직후에 정말 직후에 이 영화를 봤었는데 뉴욕이 이렇게까지 예쁘게 생기지 않았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미화돼. 기억 미화. 그냥 너무 좋고 왜냐하면 이게 영화에서는 특히 첼시 쪽 뉴욕 안에서도 첼시 쪽에 뉴욕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첼시라고 하면은 좀 부자 동네고 안전한 동네고 그 말은 약간 올드타운이라는 말이거든요. 약간 주택가고 부자인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인데 그래서 더 약간 예쁘게 나오거든요.
저도 채시를 걸어본 적이 있었고 그때 또 비가 왔었는데 제가 뉴욕에서 비를 맞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때는 또 친구랑 언제 내가 뉴욕에서 비를 맞아보겠냐 하면서 약간 좀 긍정적으로 사실 생각하려고 했었던 게 있었어요. 오. 그때 막 저희가 맑은 날이어야지만 자유의 여신상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어가지고 비가 와? 그래도 뭐 어때? 언제 우리가 뉴욕에서 비를 맞아보겠어? 이러면서 럭키 피비. 약간 럭키 피비처럼 하고 다녔는데 정신 PB, 승리 PB. 근데 이제 비 맞는 거 원래 좋아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약간 좀 정신승리 하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그 영화를 봤는데 그때 추억이 막 방울방울 생각이 나면서 진짜 비야. 레이니데이 뉴욕? 내 얘기잖아 이러면서 이제 본 거죠. 나잔스. 나잔스 이러고 봤는데 이제 그때 추억 그리고 뉴욕 정말 너무 좋았는데 그리고 저는 뉴욕 근처에 살았어서 좀 자주 갔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더 못 갔던 거에 대한 한이 있거든요. 저는 영화에 나오는 메트로폴리탄을 못 가봤어요. 그래서 아직 갈 곳이 많은데 또 가고 싶다. 약간 이런 좀 미국 향수를 뽕 찬다. 네, 약간 향수까지는 아니고 좀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영화였기 때문에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교환학생 출신. 그래서 뉴욕을 한 번이라도 갔다 왔거나 가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영화가 그런 쪽으로 니즈를 정말 잘 채워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줄 평은 겉으로 보면 뉴욕 미화를 엄청 잘해놓은 영화라서 그래서 그냥 뉴욕 땡기면 보시면 됩니다. 흔히 좋습니다. 생각하는 뉴욕이 다 담겨 있어요. 좋습니다. 나 그 생각하고 있었어. 20대 봐라. 뉴욕 갔다 온 사람 봐라. 30대지만 뉴욕 안 갔다 온. 나 이 영화 못 보는 건가. 화장실 가고 싶어. 네, 빨리 끝낼까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는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오늘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